화려한 세컨 인생이 막 바쁘게 사느라고 변변한 취미생활도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은 많고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마장이다 복권방에 가시는 분들 많다고 그럽니다. 네. 그죠? 네. 이 경마나 복권 당첨의 이 짜릿함 느껴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하지만 이 재미로 끝나야 할 사행성 게임이 중독이 돼서 비참한 노후를 맞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경마나 복권 같은 이른바 사행성 게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경기대 엄길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부가 정한 뭐 6대 사행성 뭐 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게임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예. 이제 6대 합법 예. 사행산업. 합법.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경마가 있고 복권, 또 예. 경륜, 카지노, 경정, 스포츠 토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데 대략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8조 원 정도 매출이 되고 매출이. 네. 또 지하 도박까지 합치면 한 50조가 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가 더 많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은퇴 후에는 사행성 게임에 뭐 접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렇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생겨서 그런 일인데, 이래 보면은 한 빠지는 6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6단계요? 재미로 했다가, 재미로. 하다 보면 또 행운을 잡습니다. 이걸 또 실력으로 알고 빠지면 이제 함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나고, 네, 본전 생각. 그런 사이에 몸에 습관성이 붙고, 네. 요거 이제 중독이 되는. 네. 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복권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경제적 이득 때문에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금이 크고 네. 또 잘 걸리면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 되게 확률로 돼 있거든요. 확률이죠. 우리가 네. 이제 10억 원 정도를 보통 횡재라고 하는데 예, 10억. 예. 갑자기 10억이 생길 수 있는 횡재 중에 가능성은 횡재죠, 예. 복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1000만분의 1입니다. 1000만 분의 1요? 예. 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뭐 예. 69세 여성이 250억을 탔잖아요. 네. 그건 인구가 3억 3천 명이거든요. 거기 대략 한 1000만 분이 넘는 거죠. 말하자면. 거의 뭐 벼락 맞을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퀴즈쇼에 나가서 10억 원을 탈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쯤 되고요. 또 갑자기 없던 유산이 10억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약 100만 분의 1입니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불행한 일이지만 예. 가다가 날벼락 맞을 확률이 약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보다도 훨씬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벼락을 한 10번 맞을 기회가 있어야 뭐 어떻게 이런 요행수가 된다는 건데 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러나 갑자기 한 10억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확률은 한 1000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지 않고 뭘 요행을 바라는 거는 아예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인된 사행산업 규모만 18조, 작년보다 무려 40%나 1년 사이에 늘었다고 하는데 불황일수록 특히, 굉장히 불황인데. 특히 최근 이제 5년 사이, 그러니까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막다가도 네. 열어놓으면 갑자기 본물처럼 터지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확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합법적인 공설 그 사행 산업이 있다면 바로 옆에 예, 반드시 또 사설이 붙었습니다. 불법 뭐 경마장 옆에 그래서 더 사설 게임을 경마장. 그 붙인다든가 예, 예. 또는 그 돈을 빌려주는 예. 소위 말하는 꽁지가 꽁지. 붙어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많이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긴 또 무슨 카드 깡이다, 뭐 택시를 잡힌다, 뭐 이 정말 차도 눈물난 잡히고. 얘기가 또 있고요. 사채 같은 경우도 네,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카지노나 경마장을 유치해 놨더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재산을 탕진하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역 주민 출입 재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또 출입을 하시고 뭐 뭐 도를 중독이다. 옮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중독이다, 그죠? 네.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행성 게임이 좀 더 활발해지는 거는 경기 탓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불황일수록 이런 사행성 게임이 더 활발해지는 건가요? 그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항에 그 특히 도박이 세계적 현상입니까, 네. 그게? 그 공항이 생기면 도박이 성행하는데 네. 우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상실감이 있고 아. 또 당장 소득이 주니까 이거 어떻게 좀 돈벌이 될 만한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한번 좀 만회를 해봐야 되겠다. 또 심리적으로 심리적. 불안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잠깐 좀 또 마취적으로 예. 잊으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이런 시기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재밌는 흥미거리가 생기면 바로 빠져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한 사례를 연구해 봤더니 네. 30억 원을 가지고 네. 매일같이 이런 도박장에 드나들었더니 10년 만에 다 날리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 정도로 날린 셈입니다. 휴일 빼고 나면. 예. 그러니까 무서운 한번 겁니다. 빠지고 나면 뭐 중독이라는 말, 네. 뭐 저 도박 중독 치유센터 통상 뭐 중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술이나 뭐 그보다 더 무서운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이제 점점 겨울철이 다 돼가는데 겨울철에 또 유독 이 사행 도박 산업 이게 많이 된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농촌 이 농업 시절에도 많았습니다. 농한기에 농한기에. 촌에 뭐 예, 여러 가지 예, 그 예, 나쁜 예. 뭐 소위 말 투전이라는 투전, 게 예. 많았듯이 예.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되게 야외 활동을 덜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나 또는 몇몇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작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끌려 드시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여행을 가신다든가 또 무슨 트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육체적 역경 속에 집어넣으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데 그 겨울에 많이 이제 활발한 게 그 농한기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요즘 농한기는 없고 대신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서 네. 예, 방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인터넷으로 뭐 복권을 산다 뭘 그렇습니다. 사게 사는데 그럼 그 불법 인터넷으로 하는 게 되게 또 불법이 또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뭐, 불법이죠. 예. 그 뭐 무슨 옛날에 바다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불법과 합법을 구별하는 뭐가 기준이 있습니까?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요 장소에서 또 일정한 사람만 드나들도록. 아, 그런데 말씀하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뭐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소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가 아닌가. 네, 네. 해당 법이 다 있거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돈의 크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 번에 5천원씩 사라든가. 예. 근데 이제 그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네. 뭐 한 번에 배판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 것들은 다 불법이다. 네. 이렇게 보십니다. 아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 복권 추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 고지를 해요. 뭐 1인당 10만 원 정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지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를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은 업주나 관련 협회가 네. 좀 고지하는 의무를 주면 좋겠어요. 아. 네, 일정하게 우리 채널 A에다가 광고 시간을 따가지고 광고도 하는지 말이죠. 네. 예, 고맙습니다. 광고 걱정까지 해주셔서. 근데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정부가 지정한 6대 사행산업, 합법 사행산업. 그거는 정부가 지정하니까 합법이고. 예. 그런데 집에서 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고스톱을 친구끼리 내기 골프를 예. 하고 친구끼리 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든지 뭐 내기 골프 그거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양식과 현명함의 선인데 예. 제가 볼 때 예. 행운을 얻으려 그러면 일정하게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보통 우리 OECD 국가에서 네. 평범한 사람이 소득의 한 3%좀 기부를 합니다. 네. 소득의 3%. 그럼 제 생각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행운을 얻을 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다면 사행놀이의 양식의 범위는 네. 본인의 기부금의 10%. 기부금의 10%. 그러니까 약 소득의 0.3%니까 0.3%. 월급이 300만 원쯤 되시는 분이면 네. 한 달에 그저 10,000원 정도 복권 사시는 거. 네. 그건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재미로 할 수 있는 정책 네,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스톱 판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0.3% 범위 안에서 그럼 뭐 한다고 보면 네. 사실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한 20만 원 범위 안에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행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런 중독에 걸렸을 때 솔직히 본인 혼자서 이걸 치료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장 우리 국무총실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기관에 가서 내가 가령 뭐 손해를 좀 부당하게 봤으면 네.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또 소비자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네. 그런데도 도움을 좀 청해 보시고 네. 일부 그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께서 또 이걸 도와주시는 네. 뭐 단도박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병도 그렇죠. 병을 공개해야지 예, 나쁠 수 도박이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행도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정선 카지노 센터 어디인가 중독 치유 센터인가 뭐 그런. 근데 저도 있다고 예, 들었고 예, 예. 또 그 회사에서도 그걸 운영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좀 가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중독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나요? 우선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자기는 이거 소액인데 어떠냐 싶지만 계속되면 그게 누적돼서 몰래 하는 경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든지 술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매일 조금씩 마시면 그게 중독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가, 두 번째 몰래 하는가, 몰래 하는가. 네. 세 번째 남하고 대인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가, 멀어지는가, 네, 사회성을 잃게 됩니다. 교수님, 그게 제가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술, 알코올 중독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딱 그렇더라고요. 네. 몰래 마신다. 마시고 안 마셨다고 거짓말한다. 혼자 마신다. 혼자 마신다. 안주 없이 마시고. 그 중독, 술 중독이나 맞습니다. 이것도 거의. 예. 도박 중독이나 이게 아주 유사한. 혼자 앉아가지고 숫자 맞추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예. 뭔가 네. 걸어가다가 숫자가 문을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예. 이제 현명하게 이런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즐기는 게 현명하게 즐기는 거죠? 우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내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기요. 예, 내기 안 하면 내기라는 재미가 자체가 있으니까. 네. 이게 자체가 작은 돈이더라도 예. 이건 약간 정신과적 반응이랍니다. 내기 심리가. 아, 그 인간의 그래서- 본능 아닌가요? 하여튼 내기하시면 안 된대요. 뭐 돈을 내기하면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 내기의 어떤 그 작은 일에도 빌미를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든지 짧은 시간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탐욕의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의 경우도 예.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이건 투자가 아니죠. 주식도 그러면 그건 교수님 말씀. 제가 젊어서 그쪽에 일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분 많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뭐 경제 정보를 얻는다 치지만 제가 뒤에서 보면 예.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그런 점에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건 예, 조심할 예, 필요가 예.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건전한 취미 생활이 네. 자기의 어떤 후에 이 생업으로 후에. 연결되는. 예, 예. 제 친구, 제 주변 사람 하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어디가 배운 모양이에요. 하루는 네. 저한테 뭐 쪽지가 왔어요. 보니까 예. 초대장이 왔는데 예. 가짜 성악가의 진짜 음악회 이런. 그래 가봤더만. 음악 이름이 멋집니다. 네, 뭐 형편없이 부르더만요. 들어가는 출입구에 써 있습니다. 이 네. 북한 동포를 돕는 네. 이 기부금을 내고 들어오라. 아. 들어갔더니 또 피아노를 또 배우는 네. 그 상태 안 좋은 집 부인하고 둘이 그래, 한 200명이 그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게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 친구 하나는 또 그 아내하고 같이 퇴직하고 나서 네. 도예를 배워가지고 도자기. 도자기. 네. 예, 그전에는 그 친구가 주로 주식을 매일 사고 파는 일을 한동안 네,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저 양평에 어디 가서 네. 둘이서 조그만 그 가게를 내가지고 차도 팔고, 아. 뭐 도자기도 굽고, 그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도박할 시간 있으면 그런 뭐 취미생활을 개발한다거나. 어딘가 그럼 누군가. 되게 도박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잘 빠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좀 다른 쪽에 빠지는 걸 좀 찾아서 거기서 자신을 좀 몰입하면 어떨까 네. 생각이 그럼 이렇게 듭니다.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취미나 또는 뭐 놀이 문화를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취미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요즘 뭐 흔히 이제 그 힐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정신적인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연. 그 다음에 동물하고 좀 친해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친해지는 거. 네. 특히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손자가 생길 텐데 네. 요즘 학교에서 요즘 저희가 가르치는 게 조선 경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할아버지하고 손자와 어떻게 인생을 네, 얘기하고 갈 건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채널A 같은 데서 좀 틀어주시면은 네.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좋겠네요.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동물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장에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경기대 엄길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세포유전학자 하면서 박사이면서 티베트 성녀인 마티웨 리카르라는 스님이 한국에 와서 행복과 관련된 명상과 관련된 강연회와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행복은 평온한 정신에서 생겨나는 충만한 상태이고 반면에 쾌감의 연속은 탈진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복은 다른 기술처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김 부장이 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차만 열심히 닦지 말고 기름치지 말고 행복의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읍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